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2022년 4월 9일 소방직 시험 다들 잘들 보셨나요? 소방직 시험 보고 나서 소방직 준비했던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렵게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예, 이번 시험은 소방직 기존 시험과 좀 달리 난도가 높아졌죠. 마치 작년 국가직 구급시험 같았습니다. 올해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는 문제가 세 문제가 있죠. 자, 국가직 구급, 그다음에 소방직, 그 다음에 지방직 구급 다 행안부에서 내는데 국가직 구급은 마치 소방직처럼 쉽게 냈고요. 그 다음에 소방직 구급을 난도를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이하게 공부하셨던 국사를 만만하게 여겼던 소방직 준비했던 분들은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가 이미 저희는 이제 4월 9일 날 소방직 시험 이후에 얼른 이렇게 해설해서 해설지를 저희 네이버 카페 선우빈 카페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걸 빨리 해드린 이유는 소방직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또 있을 지방직 분들 다 이게 행안부에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문제를 하나 더 제시해 드리려고 빨리 해설 올려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직접 제 목소리로 해설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또 다시 선우빈 방송반을 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거부터 볼게요. 제가 늘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시대별 분석표를 해드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소방직 문제를 보니까 일단 전 근대사 여기 조선기까지죠. 1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여기 자 8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늘 그렇지만 정치사가 16문제, 그 다음에 사회사 1문제, 경제사 1문제, 문화사 1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난도가 높았던 문제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익산 문제였습니다. 익산 문제. 저도 근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3월 26일 날 국가직 파이널 특강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해드릴 게 없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일주일간 혼자서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3월 27일 날 여행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익산으로 갔어요. 익산 미륵사지터 앞에서 여러분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익산의 역사를 좀 언급해 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국가직 구급에서는 요거 2번 문제에서 여기 지금 2번 문제 지금 2번 문제에서 익산 미륵사지 요게 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물론 답은 이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마음이 놓였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했는데 이번 소방직 시험은 또 재밌는 게 지금 여기 좀 뒤로 넘겨 보면요. 이 문제. 이 다음 문화유산이 소지된 지역. 바로 제가 요 앞에서 여러분 지금 3월 27일 날 촬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익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안승이 여기에 보도국을 세웠다는 얘기 했었는데 요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지운이 나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여간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시켜 드릴까라는 그런 진심이 요런 시험에서도 또 통했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익산과 관계되어서 뚜벅이 산문 역사 나중에 한번 또 봐주시길 바랄게요. 또 전원 관련 문제는 사실 사료가 낯설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낸 문제가 이 신문제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 이 고려의 정호와 그 다음에 백정호 또는 백정 이 정호와 백정의 구별을 정확히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속현 그리고 향소부고 이런 행정구역의 특징을 알아야 제대로 풀 수 있는 난도 상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게 국가직 구급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요 문제, 요 경신항구 기상국 관련도 사료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수항 관련 문제, 이것도 소방직에선 처음 나왔지만 2017년 지방직 구급 기출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시험에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거의 여러분 한 2007년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가 공개된 이래로 구급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 금양잡록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늘 강조했지만 이 사료 관련 문제는 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사료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또 당황하실 수 있었어요. 바로 뭐였습니까? 여기 요 장수왕 요것도 사료 문제였고 독서 삼국가도 사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사건 순서도 사료 문제고 문별규적 사료 문제고 최충원 직권 사료 문제였고
이것도 사료 문제고 광해군 사료였고 대한제국 자 이것도 사료 화폐 정리도 사료 문화통치시기 사료 문제 대전자력 그래서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도 사료가 나오고 노태우 정부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사료라는 것은 특별히 보는 게 아니라 자, 이 정확한 사건 속에서 사료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국가. 그러면 자, 모두 5부족이 있었어. 자, 소노부, 전노부, 수노부, 관노부, 계로 외울 건 없다. 그러나 5부족이다. 이거 어디였습니까? 고구려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와 관련돼서 답은 2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는 자, 저의 해설 아까 요거 이 해설에서 좀 찾아내세요. 지금은 뭐 일본의 소도가 사만, 뭐 여기 사출도가 부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얼른 빨리 답을 찾는 훈련을 꼭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이제 문제만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와나 이것도 여러분 정말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왔던 사료인데요. 자, 고구려왕 거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이런 왕의 이름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고구려 왕이 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왕도인 한성을 포위했다. 5세기 장수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많이 나왔던 거죠. 키워드가 뭐예요? 자,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직접 보병과 기병을 딸랑 50명을 데리고 자, 9천에 그래서 신라한테 자, 당했어. 살해당했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를 성왕, 나 성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6세기 성왕. 그러면 자 5세기 장수왕과 6세기 성왕 사이에 기억할 왕은 누구다? 예, 바로 무령왕이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 잘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행안부 문제 아주 정말 중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볼 때 우리가 늘 연결고리, 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는 정말 강조하는데 특히 연결고리에 자 이게 9페이지 내용이었고요. 자 이렇게 자 2세부터 지금 7세기 삼국 발전 과정 자 2세부터 여러분 여기 7세기 삼국 발전 과정 주요 왕들 해놨는데 자 지금 여기서 뭡니까? 지금 여기 자 고구려 장수왕이 나왔어. 그 다음에 백제 상왕이 나왔어.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갈 왕, 바로 뭐 여기 파란색 표시 무령왕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자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즉각 그 순간 자 왕의 업적이 보일 수 있게끔 주요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나 또는 사로집을 통해서 사료에 대한 감각을 갖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3번 문제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재료죠. 자, 제도죠. 자, 옳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키워드 볼까요? 여러 학생들이 글을 읽어 3등급으로 벼슬길에 나갔어. 자,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지 마. 어쨌든 상품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를 읽은 자는 중품이야. 뭐를 읽은 자는 하품이야. 자, 독서, 상품과.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앞으로 있을 6월 18일 지방직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 지방직 9급에서 요런 문제를 난도 상으로 냈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똑같이 연결고리 자 9페이지 다시 펼쳐놨습니다. 자 뭐였냐면 발해왕이 나왔어. 자 발해왕 여기 문왕의 요 업적을 제시했어. 여기 수도천경 요걸 제시해놓고 이 문왕 때 신라왕의 업적은 그래서 바로 원성왕의 독서 상품가가 지방직 국어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본 개념 보시면서 동시대 지금 여기 자 여기도 삼국시대 때 옆에 왕들 같이 보셔야 되고 여기 발에도 이때 자 문왕이 있을 때 자 발에 자 문왕 때 신라왕 자 여기 특히 경도강, 해공왕, 선도강, 원성왕 이게 바로 요게 문왕대 왕이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난도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야.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영계소부는 7세기 인물이고 안성싸움은 꼭 외워야 될 연도 저 645년. 그러면 살수대첩 612년이고 백제 멸망 660년이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렇고 이거는 뭐 주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익산 밀사석탑 나오고 이 지역의 역사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늘 연결고리에서 정말 강조했던 거고, 자, 연결고리 마지막 특강에서 제가 해드렸던 게 지역사 특강에서 이미 익산과 관련되어서 이미 했던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또 응원 메시지에 요게 나와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거를 다 보셨으면 좋았겠지만, 자, 좀 보셨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6번 문제 볼까요? 자, 미철치 왕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키워드는 삼국사기야. 그러면 삼국사기는 뭔가 자 삼국시대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왕께서 부지런히 힘쓴 지 40여 년의 큰 공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집안 사람의 화로 인해서 설당을 잃고 투항하였습니다. 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기의 임금을 버리고 관역한 아들을 섬긴다면 무슨 얼굴로 천하의 의로운 선비들을 보겠습니까? 하물며 자 고려의 왕公께서는 마음이 어질고 후하고 근면하여 검소하여 민심을 얻었다고 하니 하늘에 계신 듯합니다. 반드시 사만의 주인이 될 것이니 어찌 편지를 보내 우리 왕을 문안 위로 겸하여 왕공에게 겸손하고 정중함을 보여 장래의 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료가 좀 낯설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연결고리 계속 9페이지 내용을 볼게요. 자, 연결고리 9페이지 내용에 자, 바로 요 시대 내용이죠. 지금 여기 후삼국 분열기. 자, 여러분, 이 후백제 견훤이 아들, 자, 농사 잘못 졌잖아요. 그래서 이 견훤의 아들 신검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저 김제 금산사에 가둬요. 그래서 김제 금산사에 가두자 자 아버지 즉 견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왕건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이 금산사 탈출해서 왕건에게 들어가면서 왕건에게 자 부탁하죠. 내 아들 찾아오. 그래서 결국 왕검이 자 이 태조 고려 태조 왕건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 자 견훤의 아들 신검을 930년에 공격하면서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요 사실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는 이 왕은 누구냐? 자 후백제 세웠던 견훤이고 그리고 이 고려의 왕공은 누굽니까? 왕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 우리 왕이 왕공에게 자 무릎을 꿇겠다 겸손하게 그래서 견훤 물어보는 거고 자 견훤은 고려에 귀순했다. 바로 이게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사건들을 좀 여러분 한 도표 안에서 좀 많이 볼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 이번에 이제 3월 27일 날 익산 갔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김제 금산사를 갔어요. 그래서 곧 올라올 뚜벅이 3분 역사 김제 금산사에서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자 머리도 식힐 겸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야. 자, 이것도 살아보는 능력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나라의 벼슬한 자는 모두 귀한 가문 출신의 관리들이고, 자, 이들은 가문의 명망으로 서로 높였어. 자, 나라의 재상은 대부분 훈척, 즉 뭔가 왕실의 외자 이런 외척들을 임명했는데, 선종부터 이씨의 후손을 비로 맞이했어. 예종 때도 세자 때 이씨의 딸, 즉 좀 경원이 씨 집안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자, 칠사추는, 자, 문원공 최충의 손자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게 뭐예요? 지금 이 씨, 여러분은, 자, 이 경원이 씨. 그래서 나중에 경원이 씨 중에서 이자겸이 또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최충. 자, 그는 대표적 문벌 귀족이었고, 나중에 은퇴해서 구제학당 세우잖아요. 그러면 다 이들보다 문벌의 형성.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처음 나왔지만 자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건의문이 올려진 이후의 사건이에요. 자, 이것도 자 구급시험에 잘 나왔던 키워드인데 자 적친 이의민을 씹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처는 고려사네. 자, 아니면 뭡니까? 이의민을 씹었던 그 다음에 무신 최충원이잖아요. 특히 최충원 쭉 보다 보면 최충원이 명종한테 그래서 자 봉사 10조 올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거 건의문 이후니까 자 최충원 다음에 자 무신은 최후였으니까 최후 때 정방 및 삼별처 설치 이게 답이잖아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자, 지금 여기, 자, 문별귀족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자, 최충원 관련 문제. 다 요 도표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문별귀족과 관계되어서 지금 이 경원 이씨, 이씨 집안들. 그 다음에 또, 최충 얘기. 요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혜민을 싣고 있는 최충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충원 다음에, 자, 모시는 최우다. 요런 즉각적인 여러분 도표를 통해서 전체 흐름 잡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정말 여러분 잘 낸 문제는 9번이었습니다. 고려, 자, 지방제도, 그 다음에 신분구조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자, 고려사회야. 자, 고려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 그래서 주연이 있고, 속현이 있고, 향소부곡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직업별 구분해 보니까 정호가 있고, 백정호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정호는, 자, 서리, 향리, 하급, 장교 같은, 자, 직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 직역의 의무. 이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가와 나. 자 여기 속편이나 향소 부곡민 여기는 누가 여러분 담당해서 촌이잖아요. 촌. 그래서 이 촌의 이 촌주참. 자 이 촌주가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고 자 이 촌주가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라는 타와 달리 직역을 수행하지 않았다. 바로 이거.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 백정은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을 백정이라 부르고 자 이들은 국가로부터 토지가 지급받지 않아요. 뭐 군인전, 뭐 외역전 이런 전식화의 토지 지급받지 않고 대신 그들은 개인의 토지 가질 수 있죠. 민전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 요거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 향소부곡민들은 이들은 양인이지만 신량역천 천대받았던 양인으로서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다시 연결고리 펼쳐보고요. 자, 이 지방제도 다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방제도 여러분 얘긴데 자, 이 부분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거 꽤 많이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고려 때는 지방간이 파견된 자, 고가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있었죠. 지방간이 파견된 곳을 뭐로 간다? 예, 주군 주연. 자, 그 다음에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결국 속군 속현이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속군 속현에는 누가 향리가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군현 밑에는 촌이 있었고 또 촌 옆에는 향소부곡 타역에는 향리가 담당하죠. 즉 지방간, 자, 이 지방간 즉 수령이 담당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서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역적인 문제였지만, 자, 성종 때 쓴 책이야. 그 다음에 저자가 직접 농사졌어. 자, 경기도 지역에, 그래서 경기도, 이게 금양 지역. 지금의 과천, 시흥 지역이죠. 그래서 답은 2번 됐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요런 것 좀 보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연결고리 좀 보세요. 우리가 자, 37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나오는 건 사학사인데, 이 사학사와 함께 꼭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 이게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메인이다, 블루가. 그 다음에 얘는 어쩌다 나오는 거다. 지금 우리 어쩌다 나오는 이 농서 중에 지금 이 금양잡록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몰라요, 여러분. 다음에 어쩌 나오는 약학서 나올 수 있을지, 어쩌 나오는 병서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늘 메인과 서브를 구분하시면서 여기를 10번 봤다면 여기는 한 번 정도 보는 느낌? 그리고 이 중에 농사직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종 물어볼 때. 그래서 이런 훈련을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와 나 시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허적하면 기름 천막 사건 생각나야 되고, 어쨌든 허적과 허견의 사가의 부가 왕실보다 많은 것은 백성의 피땀을 뽑아낸 물건이 아닌 것이 없으며, 뭐 복성군 이남은 집재물이 허적과 허견보다 많으니 지금 정몰한 지 모두 재산을 몰수하고 모두 백성에게 베풀어라. 여러분 이거 허적 기름 천막 사건 숙종 때 일어난 무슨 사건이에요? 경신학군기잖아요. 경신학군. 자, 그 다음에, 자, 송시열 얘기네요. 자, 송시열이 쭉쭉 보시다 보면, 오늘날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른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 무도한 무리들이 장차 연달아 일어날 것이고 당연히 멀리 내쫓아야 된다. 이거는 기상국이었잖아요. 자, 숙종 때 있었던 경신왕국, 기상국.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자, 우리는 경신왕국 계기로 다시 누가 집권했다? 예, 서인이 집권했고, 그 다음에 다시 기상국 계기로 다시 한번 여기 자 남인이 재집권하게 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답은 1번이잖아요. 자, 정렬의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사건이고요. 자, 노론이 영인군의 세제, 영인군이 나중에 숙종되는 거잖아요. 아, 참, 영조되는 거잖아요. 영조. 자, 이 사건은 숙종 말년에, 숙종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물론 이거 다 숙종 때 사건이지만 특히 이건 숙종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는 현종 때 일어났던 예성 논쟁이죠. 표정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조선사에 우리가 늘 도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지금 자 1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페이지에 지금 자 소방직 시험에 자 이제 우리가 풀 문제인 광해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풀었던 11번 자 숙종 때 일어났던 지금 경신왕국 그 다음에 자 기상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숙종의 정책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도표 좀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강조했던 게 자 경신왕국 때 남인 제거 당하고 서인이 집권했어. 그다음에 다시 자 여기 자 7번 기상국 때 서인이 제거당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했어. 다시 갑수왕국 때 다시 남인이 제거당했어. 이런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또 하나 앞으로 있을 숙종의 정책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 속에서 주요 업적들을 파악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자, 12번 문제. 여러분 이미 아셨죠? 지금 키워드가 뭐예요? 푸금이 명에 대해서 전쟁을 포고하자 자, 명은 조선에게 도움을 청했어. 왕은 강홍립을 자, 모로 삼아서 군대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눈치만 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광해군의 중립외교였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의 업적 물어보는 건데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오군영 체제 완성한 것은 바로 숙종이잖아요. 그 답은 3번이 된 거죠. 나머지는 광해군의 업적이었고요. 자, 다시 13번 들어갑니다. 자, 자, 시기의 역적 사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추천은 승정원 얘기야. 잘 요거 갖고 몰라. 자, 어려운 때를 만났으니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자,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글을 올려 자, 키워드가 보이죠? 황제의 층을 올리라고 제의했다. 여러 차례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국호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 대한제국이죠. 자, 몇 년에? 1897년에. 그러면 이 대한제국 시기에 사건을 옳지 않은 것은 유경공원이잖아요. 유경공원은 1886년에 세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 다 대한제국의 주요 업적입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 볼 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연결고리. 자, 그러면 자 16페이지에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자 요 근대사의 발전기 즉 개화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대한제국 요거는 특히 흐름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좀 항상 수시로 봐야 되는데 이게 1907년 아, 1897년 대한제국. 왜 제가 1907년을 봤을까요? 자, 1897년 대한제국 시기예요. 그리고 요때 항상 우리가 함정으로 문화사가 나오는데 위에 문화사를 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이 중에 자 여기 유경공은 잘 나오죠? 1886년. 그래서 이미 요런 식으로 흐름을 봐라. 그리고 또한 제가 문화사 볼 때 요런 연도 넣어드린 이유가 바로 뭐였다. 자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 1800 특히 자 여기 97년 대한제국 요걸 봐야 되고 자 대한제국 시기 이미 그 전의 사건이냐 그 이후의 사건이냐 이렇게 항상 확인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또 앞으로 있을 여러분 지방직 시험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 흐름을 보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긴 여러분 이런 사건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자 흐름도들 보시면서 여기 주요 사건들 대원군 자 강화도주야. 그리고 또 넘겨서 자 여기 대한제국 자 주요 정책들
특히 대한제국의 주요 정책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 제시하면서 지금 유경공원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국가직 9급에서 좋아하는 패턴을 지금 소방직이 냈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사로 보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임금이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어. 자, 대원군은 남병을 따라 들어갔어. 자, 민씨가 자, 황급히 대원군을 쳐다보며 호소하되 대감 날 좀 살려주시오 라고 했다. 대원군은 쓴 웃음을 지으며 내 어찌 대감을 살릴 수 있겠어 라고 했다. 자, 이미 뭡니까? 이모군란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모년에 일어났던 자, 군란. 이때 고종은 자기 아버지 대원군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청나라, 자, 원세계가 대궐에 들어와서 호위했어. 자, 일본 군대를 물러갔어. 자, 임금은 북간무에 행차했다. 자, 이제 홍영식과 박용고는 죽임을 당했어. 자, 이제 키워드가 나오네요. 박용효, 김옥균, 서강번, 서재필은 일본군을 끼고 도망갔어. 이거 바로 뭡니까? 갑신정변이잖아. 그러면 임어군란 갑신정변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자, 조선은 일본과 제무포 조약. 자, 임어군란 결과 제무포 조약을 자, 일본하고 자,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궁극기무천은 언제였습니까? 1차 가보개혁 1894년이고 자, 이만선의 영남 마인소는 1881년이고 자, 영국의 거무도 자, 점령 사건은 1885년에서 1887년이고 자, 이 문제 변형할게요. 자, 나를 제시합니다. 요것만 제시하고 이 사건 이후의 사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흐름을 보면서 자, 사로 보는 능력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사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 여러분 모처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서방직에서 나왔네요. 자, 부마민주항쟁 1979년.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 자 1976년. 자, 그리고 자 6월 민주항쟁 자 1987 영화 보셨죠? 자, 5.18 광주 민주운동 1980. 그래서 순서 맞히는 문제였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이거와 함께 6월 민주항쟁 사료 파악해 주시고요. 3.1 민주구국선언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5.18 광주 민주운동도 단독 문제고요. 그래서 특히 나다라는 관련된 사료도 꼭 파악하시길 바랄게요. 자, 16번 문제였습니다. 자, 2017년 지방직 9급에서 나왔던 거였는데 자, 대동단결 선언 자, 이걸 작성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것만 나와서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또 있었네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고 자, 상하이에서 또 이동용과 한국 독립당 결성했었고 자, 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서 3균지 여기서 이미 끝나야 되는 거죠. 누굽니까? 조수왕이잖아요.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2017년 지방직 9급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거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였다는 거. 이걸 밑에 선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이참에 연결고리 페이지 63 조수왕 담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방직 9급 보실 분들 자, 대동단결 선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5, 4로 얼른 가서 다시 확인하기. 내일은 없다? 지금 just now 지금 얼른 가서 보십시오. 부산 선생님 영어 한번 써봤습니다. 자,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자, 민족운동 전개된 시기 문제죠. 이거 어느 시기인가요? 자,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적 이치는 고등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해. 여러분 그냥 뭐 연도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자, 미립대학 설립운동이야. 자, 미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에 전개됐어. 이것만 기억해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해설지에 제가 아주 꼼꼼하게 얘기해서 23년이다 이렇게 해놨지만 문제 볼 때는 여러분 이건 지금 시기 물어보는 거니까 일제 침략 2단계. 자, 2단계 때는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허용해 줬잖아요. 그러나 자, 사전 검열제도 때문에 민족적 글쓰기 기회 거의 없었잖아요. 자, 공출제 일제침략 3단계, 태영령 일제침략 1단계, 자, 국민증용령 일제침략 3단계.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자, 물어봤던 문제. 자, 이거는 뭐 다 맞히라는 문제였습니다. 제 강점기와 관련되어서는 바로 자, 우리의 운동 중에 미립대학 설립운동이 제시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문화적으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미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왔고 그리고 자, 신문반행 그러나 온갖
검열, 자, 삭제, 압수 같은 것 통해서 그렇게 민족적 글쓰기에 기회 없었다. 요 키워드만 잡아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다음 전투에 대한 얘기. 여러분 저번에 아까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국가지 9급에서는 사도하자 전투가 나왔고 자 다시 소방직에서는 대전자령 전투를 냈네요. 자 한국 독립군이네. 이것까지 제시해주고 있어. 자 뭡니까? 우리는 자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자 누구와 함께? 예, 토코시 중국 호로군. 여러분 도코와 혁이의 만남 기억나시죠? 저희 양기법. 그래서 당연히 너무 쉬워요. 한중연합작전이었습니다. 양세붕은 자 이건 조선혁명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자 자유시이동 이들과 관계된 거 아니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봉오동에서 패배한 이거는 곧 자 청산전투를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한국 독립군과 관계된 얘기는 바로 요 자, 핵심이었습니다. 여기 자 한국 독립군 나왔잖아. 중국 호로군과 한중연합작전 그리고 이 싸움터 중에서 대전자령 전투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요 키워드 잡으시면서 이 무장 독립운동 아까 키워드 자 자유참변 이건 대한 독립군단이고 그 다음에 또 자 조선혁명군 이거는 바로 자 조선 중국 의영군과 결합한 사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이것도 잘 나왔던 거죠. 자 메가다의 화폐개혁이죠. 또는 메가다의 화폐정리사업. 요즘은 화폐개혁보다는 화폐정리사업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얘기하죠. 이 용어를. 자 그러면 당연히 옳지 않은 거야. 자 답은 전환국. 전환국은 1883년에 자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 시기적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자, 다음 연설한 정비의 통일 노력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거 함께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키워드가 뭡니까? 지금 서울 올림픽도 나오네.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남북한 유엔 가입까지 했어. 여러분 지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이야. 자, 언제? 자, 노태우 정부 때야. 그럼 노태우 정부 때 통일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남북기본 합의서 답은 1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자, 연결고리 현대사회 관련 문제에서는 이것들은 제가 저번에 하고 지우질 않아서 지금 요거였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 노태우 정부 때 지금 남북한 유엔 동시가 노란색 표시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통일정책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통일정책 너무 중요해서 위에다 뽑아드렸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 통일정책 제일 많습니다. 자, 88 올림픽 자, 치르고 77 선언, 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자,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다 노태우 정부 때 통일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소방직 시험, 자, 꽤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게 좀 이번 4월 2일 날 국가시험에 나왔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했던 제자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자 시험이었는데 서방직이 이렇게 나와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항상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또 그 교훈을 줬네요. 자 어쨌든 서방직 시험 보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자 지방직 시험까지 보셔야 될 분들은 이 서방직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자 기본 개념을 잘 잡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파이팅이에요.